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이 빅스텝을 진행을 했죠. 첫 발을 내딛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빅스텝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알고 있었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소식들을 보면은 7%대 주담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 강력한 공포 분위기 형성, 이런 부분은 이제 증시 반등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이런 소식들을 보면은 아주 가슴이 뛰고 걱정이 되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이렇게 되죠. 자,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정도 다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도 계속 좀 좋으려고 하면은 중국하고 이제 한판 붙는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어서 이 수출과 그다음에 수입 수출 이런 부분들, 경제 전쟁, 화폐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소식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났었죠. 자주 진행이 되었지만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갔죠. 그런 부분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면은 다시 또 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항상 나타났죠. 자, 미국의 빅스텝의 7%대 대출금리 현실로 실제로 이거 일어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주담대 대출 금리가 지금 한 4%대 정도 되고 있죠. 4%대 언저리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좀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이 금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해서 4%대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주담대를 다시 추가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한 5%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심하면 7%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도미노 상승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연내 7%대 주담대 금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유가 미국의 빅스텝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금융채권 시장금리도 치솟아 오르고 있다. 시장의 도미노 금리 상승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4.02에서 6.59% 수준이죠. 주담대 상당금리가 6.01%로 10년 만에 6%대를 넘어선 지 한 달여 만에 6%대 중반에 안착을 했는데, 이런 속도대로라면은 상단은 연내 7%대 주담대가 머지않았다라는 거죠. 상단은 그렇고 하단은 4%대 정도 되겠죠. 4%대에서 계속 언저리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고정형 주담대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연초만 해도 2.339%였던 관련 금리는 6일 기준 3.618%로 많이 뛰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금융채 금리는 국고채 금리가 뛰면서 함께 움직였고, 기준금리를 연준이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채권 시장이 요동친 영향이죠. 자, 문제는 빅스텝이 추가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빅스텝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는 0.75에서 1%대 수준으로 뛰었죠. 자, 연준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한 상태고, 예고대로 6, 7월에 추가 빅스텝이 제한이 되고 이후에 0.2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에 미국 기준금리는 연말 3%대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실제로 갈만합니다. 3%대 또는 2.5%에서 2.75%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2.5%, 3% 수준이면은 이제 정상적인 금리 수준으로 찾아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쨌거나 그렇지만 이렇게 금리가 이 정도로 이제 올라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중의 전체적인 통화량 자체가 좀 줄어들겠죠. 지금 이 통화량을 좀 증가시켰던 이 부분도 이제 다시 축소하는 그런 작업이 추가로 또 진행이 되죠. 대조표 축소가 또 진행이 되면서 전체 통화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그렇긴 하죠. 자,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뭐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겁이 많이 나죠. 아주 겁이 안 나면 이상합니다. 미국 통화 긴축 빨라진다. 기준금리 연말 3%대 도달 전망이 대세다. 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죠. 주단대 금리 13년 만에 7%대 돌파할 것 같다. 예적금 금리도 오른다. 미국 긴축이 가속화되어서 물가 급등까지. 국내 기준금리 연내 2.25% 도달 전망. 주단대 고정금리 최고금리 이미 6.59% 달성을 했고, 자, 수신금리도 인상이고 시중자금 올릴 듯.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돈들이 은행권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지금 예상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은행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갈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주 희박하다. 지금 사람들이 저금을 할 만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아놓은 상태죠. 받아놓은 상태고, 그러고 투자를 하려고 하지. 은행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이자를 좀 받겠다. 이렇게 진행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 정도 금리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금해야지. 저금도 일정 부분 하겠죠. 당연히 각 가게마다 다 저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좀 올랐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빼서 은행으로 다 갖다 넣자,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빼가지고 갖다 넣을 거냐? 그렇게 실제로 할 사람은 얼마 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형성이 좀 되면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죠. 투심이 좀 많이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요렇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게 되면 희한하게도 증시는 슬금슬금, 왜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 좋지 않은데 왜 증시는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흐름이 보통 일어납니다. 나쁜 이자가 불어난다. 또 빅스텝 예고한 미연준, 가계 허리 휜다. 자, 지금 이런 소식들 보면은 상당히 겁이 많이 나죠. 9월 이후에 자영업자 깜깜이 부실 터질 듯, 영끌 비투조 이자 부담 증가 불가피 하는 이달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뭐 겁이 나죠. 아주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제 빚잔치가 되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지만, 증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쉽게 무너져서 다시는 이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겠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증시 보시면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이미 아주 크게 하락이 많이 일어나 있죠. 하락이 아주 크게 이미 일어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코스피도 보시면 지금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많이 내려와 있죠. 상당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주 지속적인 하락이 진행이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코스닥도 보시면 똑같죠.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크게 내리고 또 올라간다 싶다가 또 내리고 이렇게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기간 조정도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거의 1년 내내 조정 분위기로 전개가 되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진행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수밖에. 저가 매수세는 반드시 또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입이 되게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지금 겁을 많이 낼 만한, 겁이 날 만한 그런 분위기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죠.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흘러가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희망이 싹 트는 게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것 같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계속 시위하듯이 지금 미증시가 크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큰 손들이 이렇게 지수가 아주 박살나는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도록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겁을 주고 밑으로 끌어내리죠. 그러면 어떠한 립 서비스라든지 조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증시가 계속 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 시간을 좀 끌 겁니다. 아마도 시간 좀 끌겠지만 결국은 다시 상승하는 방향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지금 주도 섹터로 주도주로 지금 우뚝 설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은 셀트리온.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이다. 얘는 지금 이렇게까지 밑으로 내려온 게 외부적인 요인, 지금 이 어떤 거를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라는 부분 가지고 끌어내려진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제 거기다가 실적이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1분기도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가 아무리 안 좋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이 셀트리온 그룹은 여기서 더 밑으로 끌어내리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증시도 아주 무섭게 이제 빚이 저렇게 많아지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돼서 이제 증시는 끝이 날 거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야, 안 되겠다, 정말로 큰일 나는구나, 난 은행으로 가야지, 이런 지금 이 분위기가 형성이 딱 되면은 그럼 누가 이제 들어오느냐?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주가를 이렇게 박살내놓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 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외인하고 기관들이 다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비관적이고 겁이 나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두고 보시면 뭐 알겠죠.